네, 반갑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인데 뭐 잘 넘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뭐 올라온 건 정말 눈꽃만큼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말해줄만 하죠. 왜냐면 이제 장중에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쭉 끌어올리면서 이제 시장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쭉 끌어올렸다고 해가지고 뭐 이 기존에 있었던 대형주들 그런 것들이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조정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세를 보였고, 좀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좀 나타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과 연결해가지고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서 강하게 상승 마무리가 좀 됐고요.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농사 관련주들 오늘 대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비재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 뭐 CJ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아니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동안에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서 서로 간의 어떤 키맞춤,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횡보 그대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플러스 국면으로 횡보가 되면은요, 이 과매수 국면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폭이라도 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매수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 조금 약화가 돼야지만이 가능한데, 오늘처럼 또 외국인들이 끌어올려 준다라면 과매수 국면이 이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그 이후에 있을, 그 취임식 이후에 있을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규모가 이제 수조 달러 규모라고 하니까 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또 발표가 되고 나면 뭐 재료에 대한 어떤 노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로 인한 주가 상승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린다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겠죠. 다만 이제 그동안 너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속 올라가면 이제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일단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쉬었다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오늘도 그렇게 계속 연결해서 상승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에 재료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올라가는 종목들, 어떤 그 기대감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주가가 좀 상승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동안 시장을 주저했었던 초대형주들이 잠깐씩 쉬면서 그동안 못 올랐었던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키를 맞춰주는 형태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쉬었단 말이에요. 좀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종합주가지수는 살짝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형태의 모습을 만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연결된다라면 사실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거리들은 아직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플러스 마감이 좀 됐습니다. 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꼬리를 달아주고 지지선을 만드는 모습, 그 다음에 횡보가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매수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시점 12월 달의 상황들 살펴보게 되시면 이렇게 과매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팡 치고 올라가면서 과매수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 흐름이 진행되다가 팡 치고 올라가면서 전고점 돌파, 1000포인트 돌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코스닥도 지금 1000포인트까지는 한 2%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라면 한 2, 3일 정도 열심히 달려버리면 금방 돌파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생각되고요. 그 정도 돌파는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이제 이번에 달려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대형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동안에 이렇게 중소형주, 약간 중대형주의 움직임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길이 중소형주, 이 많이 올라간, 기존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에게 이제 답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동안 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오늘은요, 기관들이 1조 4천억을 순 매도를 갖다 팔아치웠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나온 것은 4,800억 밖에 안 됩니다.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신이 2천억,
그 다음에 연기금이 무려 6천억을 갖다 쏟아냅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쏟아낸 물량을 사실 이걸 개인들이 받았다 그러면 이거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물량을 누가 받았냐면 외국인이 받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연기금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다는 것은요, 대형주에서 나온 물량을 대형주에서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켜주는 형태,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만큼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매집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좀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수급이 이렇게 짱짱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버텨줬다라면 나중에 조그만한 재료를 가지고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죠. 매수를 한 데 따른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유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회사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 뭐 성장성이 너무 좋아서 뭐 등등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네,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연기금 물량을 받아가지고 샀다라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서만이라도 이제 우리가 대형주라든지 시장의 상승이 더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가장 간단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들 연기금가 한번 볼게요. 연기금은 뭘 팔았을까요?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차.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삼성전자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5일선 이탈하면서 단기 조정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단기 조정이 이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패턴들 한 23만원, 4만원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고 나면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매도를 확장하시거나 그럴 필요도 없겠고요. 이미 지난번에 100% 돌파 이후에 공짜 종목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짜 종목은 전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100만원 돌파하면서 분위기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플러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조금 내려가면서 이것도 약간 단기 조정 양상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일단 예상되고 있다. 연기금들이 이런 것들 팔아먹은 거고요.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 보시면 연기금 물량 다 받은 거죠. 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네, 기아차 뭐 이런 거 다 받아먹은 거고요. 현대차만 같이 동반적으로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낙폭이 조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이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이 이렇게 받아서 움직여주게 되면은요, 종목들이 버텨버려요. 버텨버리게 되면서 일단 그 가격대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좋은 재료를 갖다 덮어주면 주가가 크게 뛰어버리는 그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관들 총계를 한번 볼게요. LG전자 순매수, 네, SK 오늘 좋죠. 네, 조금만 더 가면 신고가예요. 이 종목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아주 짱짱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일제당, 네, 신고가 나온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요, 그동안 안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아시죠? 네, 주목받지 못했었던 종목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즉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던 종목들, 이 규모로 따지면 10조 원대 미만, 약간 대형주라기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대형주가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제 말씀드렸나요? 중자 대형주, 네, 큰 대형주가 아니라 작은 대형주, 그런 정도의 느낌들이 가진 종목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CJ 같은 경우 아주 뭐 난리가 났죠. 11%. 멋지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만들어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얘네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네, 앞으로의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사실 놓고 보시면은요, 여행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뭐 제법 많이 올랐어요. 이게 한 5%대 넘게까지 상승했었는데 어쨌든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잖아요. 강원랜드, 그 다음에 뭐 여행주, 뭐 하나투어, 네, 하나투어 뭐 오늘 7%대, 장중엔 더 많이 올랐죠. 모두 투어, 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너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 시황관, 네,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 연말부터 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상태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왜냐하면 사실은 경기 호전이 되게 되면 여행주나 뭐 이렇게 카지노나 뭐 이런 쪽만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경기 호전이 일어나게 되면 원래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가장 먼저 기대를 받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실적이 호전되고 뭐 등등등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모습,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그 시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삼성전자는 제법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제가 매수한 가격대 대비해서도 60%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이 계좌에 사놓은 것 같은 경우는 지금 100%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미 먼저 올라간 부분이죠. 근데 얘들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과열국면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조금 쉬어야 되고요. 그런데 똑같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얘는 안 올랐네? 그렇다면 얘 쪽으로 좀 가보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간 이제 선두주자들이 조금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많이 올라간 종목도 일단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밑에서부터 사놨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많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보고 있는 수익, 뭐 100%에서 80% 내려왔다. 뭐, 괜찮잖아요. 그 정도 내려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점에서 하시는 분들이겠죠. 이게 96,000원대 매수하셔가지고 89,000원까지 삼성전자가 내려왔다. 이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요런 것들만 조금 잘 극복하시면 되고요. 또 혹시 지금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너무 많은 물량이거나 신용이라거나 이런 것들만 안 쓰셨으면 또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긴 호흡을 가져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고점에서 매수해서 물리는 그런 일들은 좀 없으셔야 되겠죠.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들어와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이제 지쳐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막 올라가면 이거 팔고 또 다른 쪽 가서 또 그쪽 고점에서 물리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냥 한 곳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이런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 다시 내 차례가 왔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경기 호전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도 이제 농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늘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연말에 열심히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것도 매수 엄청나게 들었죠. 그래서 연말에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연초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1월이잖아요. 이것도 1월 이제 중반 막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뭐 끝났다라고 보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꾸준하게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끌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연평균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안 올랐지만 적게 올랐을 때가 여기가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는요, 이제 11,000원에서 여기 15,000원 정도까지 한 50%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많이 올랐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8,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만원대까지 한번 300%. 더 많게 올라갔을 때도 있어요. 더 많이 올라갔을 때는요, 뭐 2007년도 같은 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요때는 뭐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온 모습인데, 이 연중에 나타나는 포인트들은 대체적으로 한 5, 60%씩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 보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나서 추세가 꺾일 때는 반드시 팔아야지 돼요. 왜냐면 이제 농번기 지나고 나면은 이제 비수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한참 기다리는데 조정이 또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딱 먹고 팔고 그다음에 연말에 또 다시 사가지고 연초에 올라갈 때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주기 매매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가 아주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월급 종목을 다들 사신 거라서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남해화학이나 강원랜드 이런 것들은 수익률이 지금 10% 이상 다들 발생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수익이 잘 났는데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주가라는 것은 상승하고 들어왔다가 상승하고 들어왔다 하는 거죠. 항상 길게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보시고요. 뭐 시장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가장 잘 살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수혜주를 잘 잡아가시는 분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안 오른 종목들 노리셔야 돼요. 두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게 추세가 딱 됐다가 배당 시점 지나서 조금 주가 하락했다가요. 그 다음에 빵 치고 올라가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RSIGP 보시면은 40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런 자리들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잘 데리고 가자. 갖고 있다면 홀딩이고 없다라면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했어. 근데 저점에서 다시 사야 되겠다. 근데 이 매수 타이밍이 애매한 거죠. 그래서 매수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매수가 자신 없을 때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흐름들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이런 흐름만 좀 잘 보시면 굳이 종목에 대한 분석들이 아주 탁월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어요. 지금 뭐 소비재 쪽 뭐 그런 쪽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거 사시면은 수익이 다 잘 나게 되시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 끌고 가시면서 계좌를 팡팡 키워나가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좀 더 깊은
심도 있는 이야기, 고품격 프리미엄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9시죠? 저녁 9시,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시던 무료 방송이 오늘 진행됩니다. 21시, 네, 9시, 저녁 9시에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혹시라도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 또, 월급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 나서 좋긴 좋은데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오늘 저녁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또 이야기 들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오셔서 구독과 좋아하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처음 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있죠? 종표시 꼭 누르셔가지고 뭐 라이브라든지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갔을 때 바로바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편안하게 쉬셨다가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